네, 제가 먼저 시작할 논문은 다음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논문 제목은 Temporal Difference Variation of TD. 예. 자, 이것은 이제 재밌는 게 TD는 사실 강학습의 기본 개념이죠. TD 러닝, 강학습에 있는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배는 사실 제너러티브 모델의 생성 모델의 주요 개념이에요. 제너러티브 모델. 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강학습과 제너러티브 모델의 만남,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장차 연구 방향을 밑바탕에 깔고 나온 논문이죠. 이거 마지막 컨클루전을 보면 아까 살펴봤지만 컨클루전을 보면 여기에 확립된 방법들은 이제 향후에 강학습이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브저베이션에 대응을 하는 이 레이턴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변화를 잘 기술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제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또 미래를 어떻게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표현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그 다음 플래닝,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향후에 우리가 원하는 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활용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이 방법론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놈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놈을 쭉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 논문은 그 여기 디마인드 중에 뭐 훌륭한 분이 아주 많지만 여기 캐롤 그레고르라는 분은 옛날에 두로라고 해서 이제 생성 모델에 이제 리커런트 스타일의 로잉도 추가를 하고 해서 이제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그런 결과를, 그런 지평을 열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쓰는 논문마다 아주 그 영감이 충만한, 인사이트가 충만한 그런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논문 꼭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매우 복잡하고 막 그런 수업을 쓰지 않고 상당히 인투이티브한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퍼스트 오서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쪽 동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를 갖다가 잘 짚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자, 뭐 act and plan in complex environment.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act가 이제 강학습에서는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어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액트는 컨트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트롤 시그널이 가해진 거예요. 플랜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제어 전략을 구하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잠시 컨트롤 엔지니어의 입장을 접어두고 사람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멘털 시뮬레이터. 이 딥러닝에서 특히 강학습을 이용하는 경우에 현대적 트렌드를 보면 전부 다 이 멘털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모델들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탈을 모델링 한다든지 플랜트를 모델링 한다든지 우리가 모델링이라는 잣대를 피지컬 시스템에 가져가서 매우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그젝트리 모델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작업인데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세상을 모델링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닌다, 이걸 모델링한다. 사람이라는 이 형태는 그 스스로 엄청난 하이 디멘셔널일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트럭처, 사람은 이런 형태가 돼야만 됩니다. 근데 이걸 이 도메인에서 이렇게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하고 하이 넌리니어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녀석을 이걸 유지하면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무모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터를 제어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여기 컴플렉스한 인바이러먼트 다룰 때는
이 모델이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와요. 우리 머릿속에서 사람이 움직인다. 그런 움직임을 어떠해야 하는가?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하고 굉장히 스트럭처가 돼 있는 바깥 세상을 잘 우리가 요약을 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용어 자체는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매우 핵심을 정보 찌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털 시뮬레이터, 멘털 모델, 혹은 멘털 레이턴트 모델.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abstract state, 그 다음에 belief, 그 다음에 step by step simulation,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말하자면 좋은 접근 방법을 여기서 다 이제 일단 제시를 하고 있어요. 1번, 우리가 실제 이 오브저베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관측하는 실제 대상은 자 이게 변화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학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는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동네는 무조건 변하는 동네입니다. 변하는 동네에서 내가 T라는 시점에 서 있는데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걸 다루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변화가 심한 대상을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 디멘셔널, 그 다음에 하이리 스트럭처드,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는 저보다 넌리 스트럭처. 그래서 일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게 1번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는 latent variable 혹은 latent state variable 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게 latent state variable은 반드시 랜덤 variable을 해야 돼. 랜덤 variable. 왜냐? 앞으로 이 녀석이 다양한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잘 갈 수도 있고, 가다가 달려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뭐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대상은 앞으로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양한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랜덤니스는 이 오브저베이션이 향후에 보이게 될 다양한 패턴을 그 가능성을 담을 수 있어야만 돼요. 가능성을 담을 수 없다면 이게 자격 미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낸셜 마켓을 다룬다. 그랬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은 향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찌됐든 담길 수 있어요.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은 앱스트랙트하지만 이 스테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는 이제 이 월드의 컨디션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월드는 앞으로 변하는 월드고 다양한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걸 랜덤 베리어블의 랜덤니스로 일단 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ZT와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갖다가 종합을 해서 우리가 현재 액션을 취하고 아울러 미래를 가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용한 자원은 현재 X 초기부터 T까지 이게 이제 가용한 자원이지만 문제는 얘를 직접 결코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도 여기 사람 모든 영상을 항상 지니고 있다가 이 영상을 갖다가 통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은 어찌됐든 요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약된 내용이 이 ZT와 잘 결합이 됨으로써 향후에 우리의 스트래티지의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과거를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이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는 belief state가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리니어하고 깔끔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홈DP partially observable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에 이제 있는 개념. 거기서는 이 belief state가
과거의 오브저베이션을 잘 반영해서 내가 현재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홈DP 세상으로 가면 빌리프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세상은 홈DP 같이 깔끔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는 굉장히 리얼 월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이 홈DP의 수학적 디테일을 따르지는 않고 우리는 과거의 OBS, 오브저베이션을 잘 요약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떤 컨텐츠, 그게 필요하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빌리프 스테이트로 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빌리프 스테이트. 여기서 여기에 레이턴트 베리어블, 빌리프 스테이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어나 등등등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이 xt 더하기 1 이퀄 f xt ut epsilon t. 예, 그래서 여기에 epsilon t가 없으면 이제 discrete time deterministic 시스템이 되고, f에 따라서 리니어 혹은 non-linear 되고, 이제 디스터번스 가진 epsilon이 있으면 이제 스토캐스틱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위 말하는 상태 방정식, 상태 방정식에 제가 이제 쓰고 싶은 표현은 obsessed 돼 있어요. 여기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어 이론 왕창하고 뭐 머신러닝 왕창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두 분야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동네가 컴퓨터와 데이터가 발전을 하면서 옛날처럼 이가 굉장히 멀리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이 공간이 휘어져서 지금은 굉장히 가깝게 간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학과 컴퓨터와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더 따로 놀 수 없는 이제 세상으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학의 많은 내용이 컴퓨터에 들어가고, 그다음 컴퓨터 자체가 수학의 기본 요소가 되고, 뭐 이런 세상을 보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태 방정식은 어찌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과거의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 스텝 트랜지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원 스텝 트랜지션.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NPC를 갖고 문제를 푼다 등등등, 이 원 스텝 트랜지션에 너무나 많은 크레딧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숏텀 프리딕션도 하고 롱텀 프리딕션도 하고, 이걸 갖고 제어기도 설계하고 프리딕션도 하고 등등등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원 스텝 트랜지션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답이 항상 예상하죠. 당연히 컴퓨터와 데이터가 충분히 지금같이 값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수학적 도구가 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앞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세 번째는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Go beyond 이렇게 됐어요. Simple step by step simulation. 그래서 우리가 소위 상태 방정식으로 부르는 제어나 뭐 제어 응용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보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의 풀이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원 스텝 트랜지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go beyond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어떻게 브레인에서 처리를 하는가, 우리는 다양한 동적 메모리, 이 상황은 이렇게 바뀐다, 그 상황에서 과감하게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있는 그대로 원 스텝 트랜지션으로 다루지 않냐고, 시간을 과감하게 추상화를 해가지고 앱스트랙션, 시간 지나면 어떠하다, 어떠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채용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종합적으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사고 방식의 첫 걸음을 내디디고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논문이고요.
자, 이 논문을 이제 기본적으로 쭉 가면 이제 수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지나갔는데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 더 올라가면 오케이 이게 좋다. 예, 스페이스 모델. 자, 여기 올라가면 하나 더 여기 상태 방정식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그야말로 상태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이동에서 바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혹은 오브저베이션 트랜지션을 논하는 그런 모델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무슨 아르마 모델 뭐 등등등 할 때 우리가 간단한 시계열이나 이런 거 할 때 쓰지만 실제 우리가 비디오 스트림 같은 데서는 이걸 쓰기는 사실 난망하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AR 모델, 아르마 모델 그 계열의 과거에 아주 로우 디멘셔널 리니어 시스템에 많이 쓰는 그런 모델인데 이제 이걸 적용하기 사실 난망하고 이제 상태 방정식을 쓰죠. 상태 방정식을 씁니다. 네,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쓰는 경우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오브저베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등장해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원스텝 트랜지션 확률 모형을 가지고 지금 요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Z, T 더하기 1이 리니어 모델이니까요. 그죠? 네, 리니어 D든 아니든 F, Z, T, U, T 그 다음에 유실론 T는 가지. 네.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모형이 얻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관한 확률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리미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어떻게 오브저베이션을 만들어내는가 이 확률 모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인트 모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 등에서 우리가 흔히 다뤘듯이 이 트로젝토리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직접 해결이 안 되니까 엘보를 구합니다. 엘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과거에 많이 다뤄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딥 칼만 필터, 그다음에 딥 마르코프 모델 이런 것들은 다 그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논문 한번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DMM이라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이제 딥러닝을 넣은 거고요. 이제 이분들은 NIU의 꼬랑 인스티튜트. 이 꼬랑 인스티튜트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응용 수학이 가장 강한 이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NIU가 월스트리트 옆에 있어가지고 응용 수학이 원래 센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응용 수학을 잘하는 곳이 이제 꼬랑 인스티튜트. 그래서 이 사람들 응용 수학 하는 사람들이고 응용 수학 하는 사람들답게 이 문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예를 구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을 쭉 풀어서 쭉 가면 이제 엘보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제 그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냥 수식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엘보입니다. 그래서 엘보를 잘 보면 이제 배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소위 말하는 리컨스트럭션 텀이 들어가요. 그래서 로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기분일 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오브저베이션 시리즈를 다루니까 x1부터 t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의 로우 바운드가 이제 요 항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맨 초기 조건 때문에 하는 건데 초기 조건이 노무이면 필요 없고 초기 조건도 알아내야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항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원래 배에 여기에 프라이어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 들어가는데 이 마코프 모델에서는 여기 프라이어 부분에 이 모델링 제너러티브 모델링 부분이 주는 상태 방정식, 상태 방정식에 의존한 프라이어 모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리에이션 인프런스 우리가 이제 인프런스 할 때 이제 포스티리어가 직접 완구해지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경만 쓰든 가용한 자원을 모조리 끌어다가
이제 ZT를 잘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포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엘보의 기본항. 그래서 기본항은 리컨텀, 그 다음에 쿨백 레이블러, 프라이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그 논문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이 논문은 하지 말고 이제 다시 캐롤 그레고 논문으로 빅마인드 논문으로 가면 이거 말고 이거죠? 이거. 네. 그래서 여기를 가면 자 처음에 이제 출발은 그렇게 되지만 자 이거 맞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엘보가 언뜻 보기에 자 여기에 얘하고 얘만 있으면 로그 라이클리우드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이렇게 숨어 있지만 마이너스 로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고 놓고 하면 풀백 레벨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봤던 리컨텀 로그 p x t z t 이거 있고 이거 기대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마이너스 풀백 레이블러 여기에 이제 프라이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레디에이션 디스트리뷰션에 의한 녀석이 등장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비스무리한 녀석이 있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템포럴 디퍼런스의 원래 취지에 따라서 이 템포럴 디퍼런스를 보면 이제 예컨대 v 파이 s를 어떻게 알아내야 됩니까? 강학습에서 그러면 a가 파이 as s 프라임 p ss 프라임 a r ss 프라임 a 플러스 감마 v 파이 s 프라임 해가지고 여기에 확률 분포가 있으니까 이걸 샘플로 이제 근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근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녀석을 위한 타겟 값이 이 녀석이 되는데 그 다음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타겟을 구할 때 이거 빼기 이게 뉴 타겟 이게 이제 올드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S하고 S 프라임 사이는 S, A, S, R, S 프라임이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돼서 한 스텝 경과가 됩니다. 네, 한 스텝 경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해요. 네, 여기 타겟, 그래서 S 프라임 있고 여기는 이제 S, V, S부터 출발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S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다른 이 에스티메이트를 가져와서 씁니다. 이걸 이제 bootstrapping을 하죠. bootstrapping. 그 다음에 next state. 네, 그래서 temporal difference.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이 그걸 염두에 두고 ZT만 이용하지 않냐고 두 개의 Z를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접한 두 녀석을 가져와서 포뮬레이션을 다시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엘보를 구할 때는 이 유저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고전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서 파격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부등식이라는 곳에 우리가 파격을 여기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딥마인드에서 뭐 메모리를 쓴다든지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부등식이기 때문에 카네르가 보신 이런 그 메모리 논문을 보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기본을 벗어나서 메모리를 활용하는 파격을 여기다 도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장차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개념을 넣기 위해서 약간의 파격을 여기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ZT밖에 없었죠. 근데 ZT가 아니라 ZT와 ZT-를 같이 넣어서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전개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컨텀, 그죠? 여기 latent variable, actual observation, 그거의 likelihood 등등등이 등장하는 리컨텀이 그대로 있는 반면에 여기에 우변에 있어야 될 쿨백 레이블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 의한 인플루언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라이어. 기본적으로 이 구조로 갖고 있는데 잘 보면 그
상대방 형식에 의한 프라이가 이 녀석이야.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Q지. 그러니까 P가 제너러티브 모델에 의한 거고요. Q가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예요. 여기 잘 보면 Q가 여기 있죠? Q. 네, Q. 네, 이 Q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과 짝이 돼서 폴백 네블러를 만들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Q. 그죠? 이게 프라이어 모델. 이거 대신에 우리가 Q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이제 아까 DMM과 같은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템포럴 디퍼런스 구조를 염두에 두고 같이 갑니다. 이거 말고 이 녀석이 함께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원래 있던 기본 형태에서 벗어난 파격이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장차 템포럴 디퍼런스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구조에서 이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이 원 스텝이 아니라 임의의 타임 갭이 되더라도 핸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원 스텝 트랜지션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피 스테이트 모델링 했어요. 이 점피는 뭐냐 이제 앞으로 뒤에 보이지만 지금부터 이런 원 스텝이 아니라 쭉 내려가면 예, 이 모델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를 할 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감하게 시간이라는 녀석이 더 이상 원 스텝이 아닙니다. 상태방 형식 원 스텝 모델. 아닙니다. 여기서는 T1과 T2를 여한 T1, T2가 되더라도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이제 출발점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기억에서 예를 들어서 항상 두 순간의 내용만 바탕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이런 패스 컨시스턴시를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이제 그 툴이 얻어질 거고요. 앞으로는 또 우리가 이 타임이라는 개념이 잘 추상화가 돼가지고 메모리에서 과거에서는 어떠했었지 이걸 잘 담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어텐션을 해가지고 여기에 트랜지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거로 예측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런 거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두 타임이 더 이상 원 스텝 어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arbitrary step apart 할지라도 얘를 다룰 수 있는 일단 그 구조를 일단 이제 만들어 보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아까 원 스텝 트랜지션에 대해서 만들었던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은 좀 내려가면 다음과 같이 이제 T1, T2 스텝 이제 이 녀석은 더 이상 바로 한 스텝 차이가 아닌 거죠. T1, T2 스텝이 있는 경우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리컨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라이어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응하는 Q 있죠? 폴백 레블러 이거와 이거의 거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거 T 제가 T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T2 뒷부분끼리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하면 DMM과 같은 구조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템포럴 디퍼런스를 반영하려고 이제 밑밥을 깔아놨죠. 그걸 활용하면 T1에 대한 녀석이 쌍으로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MM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시간을 두 개를 잡아서 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기에 시간 간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길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게 일단 수학적 구조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한 디테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건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하도록 하죠.